wanna be the greatest. Everybody on the fake shit. I look around and feel like everybody is the fake. 지난번 다른 영상의 댓글 중에 당시 입고 있던 캐피탈 스웨시 부럽다는 내용이 있었다. 캐피탈의 인지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또 현재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어렵거나 크림 등의 P2P 플랫폼에서 시세가 높은 점과 일본 현지에도 인기 상품은 품절이 쉽게 되고 있는 상황에 이런 댓글이 달린 것 같다. 해당 맨투맨은 일본의 캐피탈 매장에서 20만원 정도 주고 구매한 옷이다. 적은 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내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도가 높은 의류이다. 이뿐만 아니고 캐피탈에서 구매한 아이템들은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다. 캐피탈이란 브랜드는 어떻게 합리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브랜드로 설득될 수 있을까?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바로 캐피탈이다. 들어가기에 앞서 명품 브랜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구찌, 발렌시아가, 루이비통 등 전통의 럭셔리 하우스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보면 멋지고 힙하다. 그리고 유행을 선도한다. 그런데 이 전통의 명품 브랜드들 중 일부는 점점 변화가 빨라지고 있다. 시각적으로 자극적이며 한눈에 이목을 끄는 강렬한 옷들도 늘어나고 있다. 명품들이 종합기업 형태를 띠고 분기별 매출이 중요해지고 MZ세대가 타겟이 되며 인스타, 틱톡 등 SNS 등이 주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선 당연한 일이지만 럭셔리 하우스가 몇 년밖에 못 입고 질리는 유행을 부추기는 점이 가끔은 아쉽다. 버버리는 리카르도 티시 체제 속에 모노그램과 로고를 새로 만들고도 지지부진하자 불과 4년 만에 모든 걸 리부트했다. 한때 돋보였던 알렉산드로 미켈레 체제의 구찌 로고티가 지금에 와서도 힙해 보일까? 발렌시아가의 스피드나 트리플 S가 지금에 와서도 트렌디해 보일까? 그리고 발렌시아가처럼 퀄리티를 타협하고 중국 등 타국 생산이 늘고 있는 명품 브랜드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 의류 공장이 이제는 퀄리티가 높아진 건 알지만 그래도 명품이라는 기준의 QC 측면에서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과는 홍제에 있어서 확실히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캐피탈이 가지고 있는 연속성 있는 디자인 헤리티지와 퀄리티 컨트롤은 이러한 세태에 반대급부적인 만족도를 줄 수 있다. 최근 와서 브랜드 자체가 하입을 받고 있고 연예인들이 입으면서 어느 정도 유행을 타고 있다고 해서 여전히 전면에 나서서 트렌드를 주도하거나 쫓는 브랜드는 아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언급할 디자인과 퀄리티 요소들은 분명 빠르게 흘러가는 명품이나 여타 컨템포러리 브랜드들 사이에서 캐피탈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이유일 것이다. 먼저 디자인 요소들부터 보자. 캐피탈의 디자인 컨셉을 요약하자면 전통과 여러 문화의 믹스매치를 통해 새롭게 탄생한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다. 캐피탈은 일본의 오랜 전통 기법부터 아메리칸의 다양한 헤리티지, 남미의 인디언 문화, 히피 문화까지 다양한 요소를 자유롭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풀어간다. 차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문화를 넘나들며 본인들의 캐피탈스러운 믹스매치 디자인을 섞어 조화를 이룬다. 국내에서 유행하는 해골은 힙합, 고딕 스타일을 아우르는 심벌로, 스마일은 평화를 바라는 히피 정신을 상징한다. 미국의 빈티지 헤리티지를 간직한 반다나 시리즈나 잼스톤 또한 캐피탈의 아이콘이다. 2010년부터는 컨트리 라인을 만들어서 기존의 캐피탈만의 염색, 바느질, 패치워크 등 방법을 이용하여 아메리칸 빈티지를 리메이크하는 재미있는 작업도 하고 있다. 여기에 퀄리티 또한 캐피탈의 디자인적 요소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기법과 퀄리티는 캐피탈의 정체성을 더한다. 다른 해외 브랜드가 따라하기 어려운 생산 방식을 따른다. 캐피탈이 사용하는 염색 방식 중 하나인 인디고 염색은 몇백 년 전에 에도 시대부터 이어진 방식을 따른다. 당시 밝은 색상의 의류가 금지되자 비단 대신 사람들이 상온에서도 염색이 가능해서 천연 염색법으로 입은 것이 인디고 염색이다. 해당 인디고 염료는 차분하면서 고급스러움을 띈다. 거기에 일본 특유의 바느질인 사시코 방식의 자수법으로 다른 브랜드와 차별되는 강점을 만들었다. 사시코는 대개 두꺼운 흰색 실을 써서 패턴을 만들며 바느질할 천 아래에 다른 천을 한 번 덧대서 만들기도 한다. 이런 인디고 염료와 사시코 방식으로 만들어진 데님은 아메리칸 인디언 느낌을 내기도 좋으며 내구성이 매우 강하다. 또한 염료 특성상 천천히 물이 빠지며 경련의 변화도 두드러지게 된다. 캐피탈은 이를 활용한 데님 중에 센츄리 데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100년가량 입을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부르는 명칭이다. 실제 센츄리 데님은 12온즈 데님으로도 일반 14온즈 데님보다 2배 이상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 수작업으로 하는 보로 작업 또한 캐피탈을 대표하는 방식이다. 너덜너덜하다는 뜻의 일본어인 보로는 구멍난 곳에 천을 덧대는 원단 방식으로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일본의 전통적인 생존 방식을 캐피탈은 예술적인 브랜드 헤리티지로 바꿔버렸다. 캐피탈은 이를 재해석해서 극단적으로 많은 천을 수작업으로 붙여 보로 방식을 활용한다. 이러한 방식들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 캐피탈은 본인들이 퀄리티를 통제할 수 있는 선에서 생산량을 가져간다. 홈페이지 회사 소개서에 본인들의 봉제 공장과 염색 공장까지 정확하게 표기해 두는 것으로 이를 말해주고 있다. 본인들이 퀄리티 컨트롤 할 수 있는 믿을만한 공장에서 생산을 소화할 수 있는 옷만 만든다는 의미이다. 이건 착용해보면 단번에 알 수 있다. 이런 캐피탈의 현재의 정체성에는 창업자 부자를 빼놓을 수 없다. 캐피탈의 역사를 정말 간단히 훑고 지나가면 캐피탈은 일본의 데님 수도로 알려진 오카야마 현의 코지마에서 비롯된 브랜드이다. 창업자 토시키오 히라타는 처음부터 패션 쪽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가라데를 가르치는 일을 했었다. 그러다 미국에서 데님을 접하게 된 토시키오 히라타가 일본 내 수준 높은 데님이 생산되는 것을 깨닫고 데님 제조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러다 이주한 데님의 수도 코지마에서 1984년에 데님 생산 외주 공장을 거쳐서 1995년에 데님과 빈티지 브랜드를 직접 판매하는 매장을 오픈하게 된다. 거기에 전통 기법을 자랑하는 브랜드 45rpm에서 몸을 담았던 토시키오 히라타의 아들 키로 히라타가 2002년부터 아버지의 브랜드에 합류하며 현재의 캐피탈을 완성하게 된다. 아버지인 히라타가 추구한 전통 방식의 기법에 아들 키로 히라타의 디자인을 더한 것이다. 키로 히라타는 미국에서 미술 공부를 했고 45rpm의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데님 브랜드의 염색 방식과 아메카지에 대한 경험들을 쌓았다. 아버지와 아들이 세대를 아울러 생산하는 것처럼 캐피탈은 전통과 현대를 섞어 한 세기를 가는 의류를 만드는 것이다. 이들 창업자의 역사가 곧 캐피탈의 장인 정신과 믹스매치가 나올 수 있는 이유인 것이다. 아버지 토시키오 히라타는 올해 4월 사망했지만 아들 키로 히라타가 아버지의 유산과 정신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캐피탈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의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빼놓을 수 없다. 각 나라마다 브랜드의 성격이 있고 이는 문화로서 의류가 가지고 있는 매력 중의 하나이다. 프랑스 브랜드는 대체적으로 우아하고 미국 브랜드는 대체적으로 쿨한 맛이 있다. 개인적으로 역사나 정치적인 걸 떠나 난 현세대 일본에서 마주하는 간혹 아날로그하거나 기존의 것을 고집하는 분위기와는 잘 안 맞는다. 일본에 갈 때면 아직도 매번 연필로 글을 쓰고 현금을 고집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갈 때도 있다. 다만 이게 의류에 적용됐을 때는 멋진 부분이 있다. 전후 일본이 동경하던 아메리칸 캐주얼을 몇십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원료를 찾아 만들고 재생산한다. 이게 어느덧 아메카지라는 본인들의 헤리티지가 되었다. 심지어 이제는 미국 원료 브랜드보다 복각을 잘하는 일본 브랜드들이 있다. 캐피탈도 이런 일본의 문화를 대변하긴 마찬가지이다. 캐피탈은 옷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화려함과 거리가 멀다. 아직도 아무것도 없는 비닐 플립팩에 옷을 포장해서 주고 멤버십 카드는 아직도 수기이다. 매장은 어찌 보면 허름해 보이는 빈티지한 분위기를 유지한다. 대단히 마케팅을 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게 캐피탈의 정체성에 녹아들며 멋으로 다가온다. 일본 브랜드가 가진 문화적인 정체성을 녹여 옷만큼은 집중해서 장인 정신으로 파고든다. 매장에 가보면 알 수 있다. 각 피스마다 디테일과 퀄리티가 높다. 캐피탈은 보는 것보다 입어보면 만족도가 높은 옷들이 많다. 그러기에 한번 쭉 둘러보면 살 게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한 피스씩 천천히 살펴보고 입어봐야 비로소 매력적인 상품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끝으로 캐피탈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글로벌 브랜드를 추구하지 않는 일본 내수 브랜드라는 부분이다. 아마 현재의 QC를 위해서는 해외로의 확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구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 또한 캐피탈이란 브랜드가 가진 퀄리티 매력이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국내에는 스컬프 스토어가 아마 캐피탈을 가장 많이 수입할 텐데 한국에 들어온 캐피탈은 가격이 꽤 높아진다. 보통 편집샵이 브랜드 모노 매장이 없거나 글로벌 브랜드가 아닌 브랜드를 수입해 들여올 때 프라이스를 높게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재고 사정이나 수입 원가가 높아 배수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도 스컬프 스토어는 베스트셀링 아이템뿐만 아니라 캐피탈이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의 옷을 수입하고 있고 스컬프의 대표님이나 일하시는 분들도 캐피탈이란 브랜드의 정체성과 잘 어울린다. 구매 시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모델 컷을 봐도 알겠지만 호불호가 넘쳐나는 옷들이 많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본인 스타일에 안 어울릴 수 있다. 그래서 구매하게 된다면 반드시 오프라인 매장에서 입어보고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